쏟을까? 안녕하세요. 요즘에 또 어제도 보니까 그 결석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왜 결석을 한 거냐면 우리는 이제 오래 해봐서 알잖아요. 이제 한 27년 하다 보니까 다 알아요. 이제 이 대부분들이 7, 8월에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상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이거를 뭐 다 외울 수도 없는 건데 뭐 이거를 뭐 혼자 하지 뭐 굳이 뭐하러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왜냐면 학원을 안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부가 스케줄이 엉망이 돼버려요. 일단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늘 공법 날인데 오늘은 세법 땡겨 이런 거예요. 오늘은 공시가 땡기고 공법 날인데 그러면 한 줄 안 봐버리잖아요. 이거는 완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 절대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원을 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오면서 조절을 해야지. 그렇죠? 빠져버리고 혼자 한다?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뭐 절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분도 은근히 많아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수를 하는 거야. 장수를. 오래 사는 장수 말고. 그렇죠? 심각해.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학원에서 버텨야 돼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학원 나와 공부하시는 분을 되게 부러워해요. 마음 얼마나 좋을까. 목이 메이는 거 봐요. 이거 봐.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뭐 하죠? 버티자. 그렇죠. 그리고 힘든 거 알지만. 그리고 예상 문제 풀 때에는 오늘도 문제를 보니까 다소 좀 너무 오바스러운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그걸 몰라도 이걸 맞출 수 있어.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면 정말 이래요. 실제 문제 같아. 참 쓸데없는 질문도 겁나 많거든요. 그렇죠? 전혀 영업에 도움도 안 되고 중개사로서 알아야 될 덕목도 아니고 그런 지문이 많아요. 근데 실제 시험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만 답은 다 보면 정확히 알아야 될 빈출 지문이 답이에요. 대부분 다. 대부분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될 빈출 지문을 알아서 이 책을 보면서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발 해답지 좀 펴놓고 보지 말고 일부러 문제지 답을 없앴더니 자꾸 펴놔 왜 해답지를. 그렇죠? 그냥 골라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알겠습니까? 그게 이 예상 문제 과정을 공부하는 어떤 자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끝나고 나면 다음 주면 종강이죠. 이제 9월달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론 총정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뭘로 하죠? 꽈탈집으로 2주 합니다. 4시간씩. 돌아오는 일요일 8월 둘째 주 날 그 전체 본 걸 가지고 백선 수업 들어갑니다. 8월 9일이에요. 예, 가셨죠? 그러면 이제 이론 총정리 일단 끝나는 거야. 9월 초에. 예, 가십니까? 9월 9일인가? 8월 9일인가? 9월 9일이겠지? 맞아요. 날짜 봐봐요. 9월 9일 맞나? 9월 둘째 주 아니에요? 백선이? 9월 10일. 알았어요. 11일인가 봐요. 어쨌건. 그래서 이론 총정리 끝나고 나서 이제 9월 둘째 주에 이제 백선 끝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영 4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월 달 셋째 주 명절 전에 한 번 하고, 그렇죠? 10월 달에 3번 하고, 그러면 10월 중순 16일인가 7일인가 그때 종강이에요. 16일 아싸. 그때 종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주가 남아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2주 동안 뭐 해야 되죠? 전범위 정리 스스로 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10월 마지막 2주는 뭐 꽈락 탈출 한번 더 동영상 돌릴 건지, 아니면은 비교 테마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 한번 다시 볼 건지. 근데 매년 시험 끝나고 나서 말하는 분들 합격자 모임에 가보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꽈탈 돌려본 분들도 반, 그리고 테마 특강집 본 분 반, 아니면 일부는 전체로 그림책 본 분은 반. 근데 성과는 마지막에 전체로 그림책 돌린 분은 성적이 별로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다시 보는 거는 꽈탈집 위주로 보면서 그림책을 참고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백선을 다시 봐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단원별 모의고사 100문제 있지, 그거 봐도 괜찮고. 뭘로 해야 돼요? 못 고르겠어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죠?
뭐가 됐건 뭐다 괜찮으니까 본인의 취향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볼게요. 그래서 90월 달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혼자 숨을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돈 몇 푼 때문에 괜히 또 아까워가지고 90월을 갖다가 학원 안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또 이게 마이너스가 나고 조정이 안 돼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맘먹고 한 번만 그냥 빡시게 하고 안 나오면 좀 나오라고 얘기 좀 하고 좀. 그렇죠? 예. 말로는 안 나오고 동영상 못 나가서 안 봐요. 안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가 편식이 되어져요. 뭐랑 같아요? 엄마가 밥 안 해주고 스스로 먹으면 편식하잖아요. 맨날 불닭볶음면. 맨날 불닭볶음면. 그럼 어디가 아파요? 똥꼬가 아파요. 그죠? 그죠? 맨날 그래.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프대, 똥꼬가 와서. 불닭을 그만 먹어, 새끼야. 말 무라지게 안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건축법 7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에 대하여 허가받는 데를 보는 거고요. 어저께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거 어영부영하다가 늦어요, 시간이. 그래서 내용들 간단하게 보면서 바로바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용어 정의 파트에서 건축법은 정말 7문제 중에서 우리가 맞추는 문제 문항수가 많게는 서너 개까지 나와요. 용어 정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오늘도 문제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정확히 안다면 안 속아요. 정확히 뭘이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구조부, 내기바버지주, 지하층 뒤에 가면 나올 거고요. 이제 보면서 봅니다. 건축물 정의, 공작물 축조신고, 그 다음에 고층에 대한 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이제 모르는 분 없어. 다 알아, 이제. 안 해오거나 외웠는데 응용을 못하는 거지 모르는 분은 없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다시피 다중이용, 준다중이용하고 특수구조 잘 나오니까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바로바로 보면서 같이 볼게요. 시간만 아까니까. 봐봐요. 첫 번째,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림책 펼쳐놓으세요. 이렇게 나처럼. 위에 펼쳐놓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놓고. 그죠? 걔도 안 나왔네, 여자야. 친구 안 나왔네. 됐어요. 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봐요. 용어 좀 봅시다. 그러면 용어 틀린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1, 2, 3번은 쓰레기예요. 이거 안 나와요. 그렇죠?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저 몰라도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건 부다예요. 4번.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도로. 그렇죠? 이따가 도로 파트 가서 볼 건데 도로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그림책에는 156페이지 있죠. 그냥 페이지만 적어놔요. 넘기지 말고. 넘기지 마. 골치 아프니까.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 그냥 너비 4m 이상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안 어려워요. 왜? 아는 게 4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내 건축을 왜 알아야 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틀렸단 말이 아니라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답만 알면 돼. 이거 맞출 수 있어 없어? 나왔으면 맞출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답이 쉽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헷갈리지? 그러면 나머지 휘둘리는 거야 이제. 예상 문제는 그걸 봐야 한다는 얘기야.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이제 시험 가서. 두 번째 봐봐요. 이거 완전 유력하죠.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의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주요구조부. 그림책은 142 왼쪽 위에. 내기바보 지주 주요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이랬죠. 내기바보 지주.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그럼 박스에 쳐놓고 이제 모두 고르는 거거든. 그럼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럴 수도 있고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림책에 142 왼쪽 위에 있듯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사익기둥, 작은보, 차양, 최하층 바닥, 5개계단 이런 건 다 주요구조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올 때 지붕틀이 주요구조부인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주, 지붕틀 주계단이 주요구조부거든. 봐봐요. 142 왼쪽 위에. 142 왼쪽 위에 지붕틀 주요구조부 이게 이제 주요구조부란 말이야.
지붕틀 주계단위, 내기, 바보, 지주, 왼쪽 맨 위에 매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이런 것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3번 문제입니다. 용어정의 설명이라고 나와서 옳은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한 정의부터 나오는데 건축은 143페이지 왼쪽 위에 있죠. 건축 외워봐요.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근데 1번을 봤더니 신증, 개재수. 재수 없어요. 그러면 신증, 개재수가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내용에 대하여 이전도 건축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재수 없어요. 두 번째 봅시다. 그 다음 고층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층은 흥분하지 마시고 142 오른쪽 위에를 보면 142 오른쪽 위에를 보면 고층은 30층 이상이라거나 얼마? 120m 이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층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하층에 대한 부분에 아는 거 142 왼쪽 밑에 보시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 완전 거저죠.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지하층이다. 저는 이번에 지하층도 꽤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실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별로 봤던 기억이 없고 그리고 143 왼쪽 밑에 보시면 리모델링의 정의가 나오는데 143 왼쪽 밑에 보면 그러면 노후화 억제를 위한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소리예요. 그렇죠? 대수선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143 왼쪽 밑에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라고 143 왼쪽 밑에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게 뭐죠? 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로 하냐면 소거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나머지 제끼고 남은 게 답이에요. 4번 몰라도 맞출 수 있죠. 근데 이게 평가사에 한번 나왔었어 이게. 거실의 정의가. 그렇죠? 근데 참 낼 거 없다. 작년도 봐봐요. 불연재료, 난연재료 물어본 거 봐봐. 참 그런 거 참 섭섭하다. 그런 문제 내고 낼 게 얼마나 많은데. 난연이 뭐예요? 잘 타지 않는. 불연은 안 타는. 이해 가십니까? 참 상식적인 얘기인데 끝나고 틀렸으면 어이가 없죠. 그런 문제들.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답 보지 말고 있는 상태로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연습도 꽤 중요하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넘기는 장판지 이 문제집을 풀 때도 뭘 연습하는 거다? 모르는 와중에 답 고르는 방법. 마지막에 없는 번호 골라 찍어서 맞추는 방법. 이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라고. 새로운 거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늘리면 안 돼 지금. 지금 가진 것도 지금 엉망인데 더 늘리면 난리나. 빵점이야 빵점. 뭐라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100%죠.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 기억나시죠? 어디 그림책 142 오른쪽 밑에. 따라해봐요. 문종판 운의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16층 이상이면 용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준다중이용은 1천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과 교노동 위관장을 얘기한다. 교노동 위관장 정확히 외워야 돼. 봐봐. 이거 쉬운 거 같지만 안 쉬워. 그러면 문종판 운의숙에서 운은 여객용. 그 다음에 의 종합병원. 숙 관광숙박이에요. 관광숙박. 정확히 봐야 돼요. 운의숙에 대한 거. 그리고 문화 및 집회 동식물은 제외. 이해가셨죠? 명확해야 됩니다. 그럼 내용에서 첫 번째 다중이용을 고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학원이 아니에요. 다중이용엔 교육용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숙박이라고 나와 있어서 5천 이상은 맞는데 관광 숙박이에요. 됐죠? 5천 이상은 맞는데 이거 의료 중에 종합병원이에요. 그리고 면적은 되는데 동식물은 제외예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남은 거는 뭐다? 요거. 그다음에 3번. 이거 안 쉬워요. 근데 이번에 다중이용, 준다중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응용을 보고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는 거 단도리 해서 어떻게 나오든 맞출 수 있게. 그렇죠? 이게 지금 할 일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거 넓혀가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차단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거 보십니다. 5번 문제 갑시다. 건축법령상 용어 나오는데 지우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작년도에 뭐 불연절 이런 거 나왔지만 그런가 보다. 신경 쓸 거 없고요. 됐죠? 나오면 그냥 상식적으로 푸시면 돼. 상식이야. 읽어보면 그냥. 그렇죠? 문맥이 안 맞으면 답이고. 그죠? 용어. 틀린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뭐 일반적인 종류,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둔 거 뭐 틀린 말 보여요? 그냥 국어야 국어. 이런 거 공부해서 보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은 공부 좀 해야 돼. 그럼 뭐라 했냐면 내가 대선 관련된 부분은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 시작.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 뭐라 불러? 대수선. 그럼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증계 재축에 일단 해당하지 않아야 돼. 대부분 이 말을 놓쳐 여러분들이.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고셔야 돼. 됐죠? 또 물어볼게요. 기둥 2개를 해체했어요. 대수선인가요? 또 아니란다. 증설 해체면 개수 관계없고 수선 변경일 때가 3개 이상을 요하는 거다. 이거는 알아야지 이제. NG. 다시. 기둥 2개를 수선한다. 대수선이다. 이건 아니다. 영미 뭐라고요? 수선 변경이면 개수가 3개 이상이 돼야 된다. 증설 해체이면 관계없다. 봐요. 기둥 1개를 증설한다. 대수선이다. 빨리 얘기해. 증설 해체면 개수 관계없다고. 근데 기둥 1개를 증설해서 면적을 늘렸어요. 이러면 증축으로 가야 돼요. 증계 재축이 아니어야만 대수선이거든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시작.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방주다는 증예수변이 뭐든 다 그냥 대수선. 보내기지마에 대한 부분은 개수 면적이 맞을 때. 하지만 수선 변경이 그런 거지. 증설 해체는 개수 변경 관계없어. 이거 이해 못하신 분 꼭 하셔야 돼요. 문제 나올 때 보내기지마가 나오지. 그러면 증설 해체인지 수선 변경인지 꼭 봐야 돼. 수선 변경이면 개수와 면적을 요하고 증설 해체이면 관계없이 다 대수선이야. 방주다는 무조건 다 대수선이야. 증예수변. 하지만 증계 재축은 아니어야 돼. 이해가셨죠? 그렇게 해서 의미 등을 이해해 보시는 게 100번 옳다. 그러면 봐 뭐라고 나와? 단어가 뭐가 나와? 수선, 변경이야. 그럼 수선 변경이니까 보에 대한 부분은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은 돼야 대수선이야. 2번 답이야.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만 찾으면 되는 거고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골라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부속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에 대한 부분 뒤에 보지만 구조와 너비에 따라서 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막다른 도로 10m 미만이면 폭은 2m 이상이면 된다. 매번 얘기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판단 기준 되고 초고층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됩니까? 140이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 그리고 이 범주를 물어보는 지문이 나올 때 제발 좀 요것 좀 기억해요. 이 말이 있나?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있나?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써져 있다면 반드시 조문 그대로. 시작.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단어가 써져 있으면 반드시 조문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뭘 주의해야지? 몇 층, 몇 자가부터 나오면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안 써져 있는 거야. 이건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기본 기준의 범주에 들어가 있나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안 써져 있는 지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무덤이야. 이해 가셨죠? 라고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답은 2번. 7번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구조 건축물은 제가 142 오른쪽 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42 오른쪽 밑에.
보입니까? 그럼 일단 특수구조는 그것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몇 메다? 3m 이상 돌출. 기둥 거리가 20m 이상. 그 다음에 무량판 구조가 4분의 1 이상. 특수한 설계 시공을 요구하는 거. 네 가지를 뭐라 그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신고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기 전이 아니라 착공 신고 전. 허가는 이미 받은 거고 착공 신고 전에. 이해가십니까?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럼 봐봐요. 차량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나온다면 3m 이상 돌출된 걸 얘기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니까 20m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 맞아요. 20m 이상이니까. 이상이 안 붙었지. 근데 20m면 맞잖아. 그렇죠? 답은 2번. 그래서 지진에 버티는 능력, 내진 등급에 대한 부분의 설정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부분을 강화? 이런 말 없고요. 대지의 조경에 대한 강화? 이런 말 없어요. 그렇죠? 내용들. 그렇지만 변경 조건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강화 변경하는 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착공 신고 전입니다. 142 오른쪽 밑에 있죠. 착공 신고 전. 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이것도 기출문제 고쳐놓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엔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자체 142 오른쪽 밑에 개를 물어볼 것 같아요. 특수구조 건축물 4가지 종류 있잖아. 거기다가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답이겠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얼마든지 물어본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8번으로 갑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나와서 틀린 거라고 나옵니다. 건축물은 142 정 가운데 있습니다.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뭐라 했어요? 지붕 앤드 기둥오와 벽이 있는 거. 지붕 앤드 기둥오와 벽. 시작. 지붕 앤드 기둥오와 벽. 그러면서 거기에 딸린 시설물. 시작. 딸린 시설물을 포함한다고 얘기합니다. 지붕 앤드 기둥오와 벽이 있다.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그리고 지하나 고가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이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지하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인 겁니다. 요 2번 지문도 아주 오래전에 중개사 기출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지하의 점포도 다 건축물 된다. 뭐 한강대교 등 고가 위에 점포, 상가도 다 뭐가 되어진다? 건축물 된다. 이해가십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나올 텐데 적용 대상 목적물이죠. 그러면 144페이지 위에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문화유산, 자연유산 같은 거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됐죠?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이걸 문제라고 내나?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근데 또 다세대랑 헷갈립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143 오른쪽 위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정민아 해봐봐. 시작.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나를 또 시키네. 지가 하라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독서실하고 일반 음식점이 있는데 이건 2종 근생이 되어집니다. 143 오른쪽에 보시면 2종 근생이 보일 거예요. 143 오른쪽. 제발 1, 2종 근생 좀 외웁시다. 정말. 이런 잔소리 좀 그만하게. 1종 근생과 2종 근생의 구분은 143. 생활의 위해를 주지 않으면 1종, 준다면 2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반 음식점과 독서실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투닥거립니다. 사건이 생기죠. 시끄러워지니까 이중근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휴게 음식점은 다르죠. 휴게 음식점 면적을 봐야 돼요. 휴게 음식점은 300 미만이면 1종이지만 300 이상이면 2종이거든요. 근데 일반 음식점은 술을 드시니까 그냥 2종이에요.
면적 관계 없어요. 보통 왜 조용하던 사람이 술 먹으면 말 되게 많아지잖아요. 평소에 말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요. 집사람이 술 먹으면 긴장해요. 말 많아질까 봐. 어쨌건 9번 좀 봅시다. 9번 내용은 144페이지에 있죠. 건축법을 적용받는 것이 뭐냐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건축법을 적용받는 게 뭐냐. 일단 자연유산, 철도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고통징시, 하천법, 하천구역, 수문 조작실. 그런데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공장 얘기하는 거지. 작년 문제였죠 이거. 임시숙소가 아니다. 공장. 됐습니까? 이걸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작년 문제였습니다. 임시숙소라는 말은 작년도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알겠습니까? 올해 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그렇죠? 그런 거보다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내용에서 몇 번? 10번이 있는데 이건 억지로 만든 문제로 보입니다. 적용되는 건축물을 모두 고르시라고 나와 있는데 144 오른쪽 위에 있는 거를 다 교묘하게 비껴나간 거예요. 다. 역사는 적용하는 거예요. 전통 건조물이 다 문화유산 등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 건조물은 문화유산, 자연유산이 아닌 바에는 적용되는 거고 휴게소예요. 통행료 징수시설이 아니고 적용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주거용도로 쓰이는 것에 컨테이너 강의창고면 적용해야죠. 지역자치센터 적용해야죠. 가족차량 업무소 적용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적지 마세요. 우린 고득점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문제가 나오면 약간 좀 논란이 될 만한 것도 많아요. 중간중간에. 관련 단서가 많거든요. 법마다. 다 다른 법에 있는 것들인데 이건 오바야 오바. 내가 봤을 땐. 관련 단서 나오면은 이건 답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단서상 인정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놔두세요. 그런가 보다. 오바스러워. 그리고 건축법령상 규정된 주택에 대한 설명 143 오른쪽에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다중주택, 그 다음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한 번 더 외워봐요. 단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가구는 단독, 다세대는 공동. 이거 제발 좀 구분 좀 하세요. 이제 뭐 우리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말고요. 그러면 다중주택에 대한 부분은 제가 143 오른쪽 맨 위에 적어놨죠.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다중주택이라는 거하고 다가구 주택이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3계층 이하에 660 이하가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3계층 이하에 660 이하가 마찬가지야. 원래 다중이 330 이하였는데 이게 많이 완화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럼 다중과 다하고는 뭐가 다르냐? 사실은 독립된 주거 유형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다중주택은 하숙방, 자취방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방이 별도로 없어요. 독립된 주거 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욕실도 안 됐었는데 일부 욕실 허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주거 유형이 아닌 겁니다.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왜 대학가 주변에 그런 거 운영해가지고 밥 해주고 하면서 하숙 쳐가지고 영업하시는 분 많았잖아요. 거의 뭐 엄마처럼 밥 해줘가 정도 많이 들고 학교 다닐 때 보면. 지방 애들 서울에 오면 왜 신촌에 그런 집 많았었어.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숙사를 증축한다 그러면 데모를 해요. 하숙 아줌마들이. 웃기죠. 그것도 가만 보면. 이해는 가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 얘기죠. 나머지 모르는 분 없다고 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다세대 연립의 구분은? 다세대 연립의 구분은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을 넘으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알겠습니까? 아파트는 면적은 관계 없어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조문상 5계층, 4계층, 3계층이니까 계자 빠지면 틀려요. 맞죠? 몇 년 전에 계자 빼고 틀렸다. 그런 그지 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해가셨죠? 나는 의미 없다고 보는데 조문에 써져 있으니까. 어쨌건 12번. 일종 근생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기출문제 고친 거예요. 143 오른쪽 일종 근생. 근데 중요할 건
일종근생은 생활의 위해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건데. 근데 이 문제에 제가 매번 강조하는 포인트는 면적입니다. 이게 1000제곱미터의 면적이 킥인 거야. 이 면적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143 오른쪽에 일종근생을 보면 일용품점, 소매점 같은 건 1천 미만이어야 일종근생이 되어집니다. 그럼 1000이면 뭐다? 미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시장 같은 건 그냥 문화 집회설이고요. 됐죠? 서점 같은 거 1천 미만이면 일종이지만 1천 이상이면 이거 이종근생이에요. 효계음식점 300 이상이면 뭐가 되죠? 이종근생이잖아. 그럼 뭐가 돼? 당연히 효계음식점 1000이면 이종근생이지. 300 이상 된 거니까. 그렇죠? 우체국 이것도 1천 미만이면 일종근생이지만 이상이 되어진다면 공공 업무시설이 되어집니다. 공공 업무시설. 됐죠?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게 일종근생이에요. 산후조리원은 면적 제한이 없어요. 그냥 일종근생입니다. 그렇죠? 저도 첫째 낳고 가봤습니다만 산후조리원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 대부분 다 요양원 같은 걸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보면 동네에서.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세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시대를 본다면. 옛날에 요양원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에 다 어린이집 관련된 거 없어지면 다 요양원으로 바뀌어요. 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점점점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이 느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해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봅시다.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분류입니다. 반복된 문제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일용품점, 소매점 같은 건 뭐가 된다? 1천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종근생이에요. 1천 미만이어야만. 그 다음에 의원과 안마시설가 나와 있는데 의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고요. 일종근생이고요. 안마원은 일종인데 안마시술은 이종이에요. 안마 더하기 시술이 있나 보다. 뭔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어쨌든 일종하고 이종이고요. 그 다음 그것도 143 오른쪽 밑에 있는데 아카데미라고 해서 다 이게 교육연구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143 오른쪽에 보면 무도학원은 뭐죠? 위락시설이에요. Shall we dance? 이거 있잖아. 이거 무도학원 위락시설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143 오른쪽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은 한 번은 나올 수 있는데 일종근생이 얼마일 때예요? 면적이 30 미만일 때예요. 이게 원래 우리 500 미만의 중개사무소는 다 이종이었거든 원래가. 근데 한 10년 됐나? 5년 됐나? 그때쯤에 30 미만의 중개사무소가 일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가 다 중개사무소가 점령을 한 거야. 일종근생은 뭐니까? 어느 용도 지역이든 가능한 거니까. 뭐라고요? 일종근생은 뭐다? 어느 용도 지역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중개사무소가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때부터 30 미만의 중개사무소를 일종으로 만들면서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 유스 호스텔이라고 나와서 관광 휴게라고 나와 있는데요. 카지노 같은 건 우리 보통 위락시설로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스 호스텔은 수련시설로 봅니다. 유스가 뭐예요? 애들,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유스 호스텔, 수련시설이에요. 그렇죠? 수련회 가서 잠자는데 젊은이들, 청소년들 뭐한다? 거주, 놀러 가서 자는데 이게 유스 호스텔 아닙니까? 가평에 가면 이제 가평 지나가다 봤죠? 대성리 뭐 이런데 MT 가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 MT 갈래요? 재밌어. MT 가면 추천 받아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서 진짜로 반장님 추진하세요. 반응 이상한데? 네, 진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내용들 S가 되어지고요. 14번입니다. 건축물에 뭐가 되어진다? 용도입니다. 설명으로서 옳은 거라고 나오죠. 이 동물병원도 관심 좀 가져야 돼요. 제가 143 오른쪽 중간에 동물병원으로 쓰는 게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맨 끝에 윤정부 때 동물병원은 무조건 이종 근생이었거든요. 동물병원은. 근데 이게 300 미만이면 일종이다 라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이게 300 미만이면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은 미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300이면 미만이 아니거든. 그럼 이종근색이 맞아.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300 미만이면 1종이지만 300 이상이면 2종이 되어지는 거니까 1종 근생에서 마지막 줄 끝에. 그래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노유자 시설인데 어린이회관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에요. 관광휴게입니다. 143 맨 밑에 보세요. 오른쪽에 143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어린이회관 보일 거 야외극장 관광휴게시설 됐죠? 그 다음 이거 잘 봐봐요 여러분. 3번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 이 3번 지문 옛날에 평가사 문제였는데 운동시설이잖아요. 운동시설. 그러면 내가 운동하는 걸 누가 구경합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건 관람석이 있다는 말은 이건 문화집회시설이에요. 관람석이 있다는 거니까. 이해갑니까? 뭐 트랙이 있는 관람석이 있다. 그거는 문화집회시설이지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오해겠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경마장 같은 건 문화집회시설군이고요. 그 다음 동식물로는 뭐라 했어요? 그들을 전시하고 우리가 구경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 143 오른쪽 중간 5번에 써있죠?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요즘에 거기 어디야? 혹시 설호라고 아세요? 설호, 서울 호랑이. 서울대공원에 요즘에 설호가 인기 짱입니다. 옛날에 그 푸바오처럼. 그렇죠? 우리 집 옆에 있잖아 서울대공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겁나 귀여워요. 혓바닥 내미는데 멍멍이 같아요. 새끼 호랑이야. 설호. 되게 귀엽더라고요. 눈 동그래가지고 와 되게 이뻐. 됐고요. 그리고 야외극장, 관망탕, 문화집회가 아니고요. 야외극장은 아까 봤듯이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관망탕 같은 거 마찬가지로 관광휴게시설. 그렇죠 여러분? 오해개들 안 외워도 돼. 보고 느껴야지 뭘. 그리고 솔직히 이 문제도 1번만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정답되는 거 알면 그게 짱인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고득점 안 맞는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너나 먹어 안 해. 그렇죠? 오해개들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됐고요. 그러면 16번 공작물 축조신고 142 가운데 밑에 공작물 축조신고 142 가운데 밑에 공작물 축조신고 이옹담 사광 장기첨 육굴철 8고 30초 오태 이해갑니까? 나와 있죠. 그 중에 이하인 거 한 가지 있죠. 8m 이하 기계식 주차장 그것만 이하. 그렇죠? 그럼 그냥 봐도 뭐가 돼? 너가 답이구나. 너무 쉽잖아. 그렇죠? 이옹담 사광 장기첨 오태 육굴철 통신용은 주거상업지역의 한정. 그렇죠? 16번보다는 제가 볼 땐 17번이 더 요즘 스타일에 맞아요. 17번이 공작물을 축조하려고 한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 뭐냐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봐봐. 초과 넘는다는 말이 없지.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 이제. 그럼 하나하나 보면서 봐봐요. 광고탑 사광 장기첨 4초 틀렸지? 신고 안 해. 고 8고 8초 틀렸지? 육굴철 6초 필요 없지? 안 넘었으니까 2초 그러면 얘는 넘었네. 4번. 그렇죠? 지하 대피호 얼마? 30초 안 넘었지? 필요 없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적어놓고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답이야.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안 써져 있으면 그게 어려운 문제고 아마 우리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16번 스타일은 옛날 스타일이야. 10회 이전에. 내가 8회거든 9회거든 중개사가 9회 공인중개사 96년도에 시험 봤어 나. 96년도 대학교 3학년 때. 그쵸? 졸업 전년도. 그때 내가 중개사 공부하잖아. 주변에서 뭐라는 줄 알아? 저 뭐야? 복도뻥 하냐? 그때 이랬었어요. 인식이. 지금하고는 달랐어. 그렇죠? 내가 멀리 본 거지. 그래서 보시면 18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143페이지 왼쪽 위에 봅시다.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켜고 목 좀 돌려봐요. 아이고. 오늘 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 1시간 반 걸렸어. 원래 1시간이면 오는데. 속 터져 죽을 뻔했어. 어쨌든 틀린 거. 신증, 개제이. 신증, 개제이. 말한다. 두 번째,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면 개도 신축. 143 왼쪽 위에. 그리고 증축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러면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뭐라도 증가되면 증축. 이게 동시에 다 올라가야만 증축이란 말은 아니에요. 뭐라도 올라가면 돼요.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면적의 증가가 없었는데 높이가 증가됐다. 그래도 증축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각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올라간단 말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재축에 대한 부분이 아주 유력하다고 매번 얘기했죠. 재축인데 단어를 봤더니 해체한다고 나와요. 단어가 멸실이 아니고. 그럼 일단 틀린 거야 이거는. 개축해야지 이거는. 됐죠? 뭐라고요? 인위적으로 해체해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다면 이건 개축으로 가야 맞는 거지. 재축은 멸실된 거.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전의 주요 키워드는 뭐죠? 이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거. 그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게 키워드죠. 이해 가셨죠? 그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19번 문제인데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고 이에 대한 부분에 옳은 것이 뭐냐고 나와 있는데 그림책의 143의 왼쪽 중간에 보면 결합건축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보이죠? 결합건축. 시작. 결합건축. 이건 건폐율 통합적용이에요. 용적률 통합적용이에요. 143 왼쪽에 보시면 거기 결합건축이 보일 거예요. 용적률 통합적용. 시작. 용적률 통합적용. 아니 143의 정중앙에 신증 개제의 그림 대수선 사이에 써 있잖아. 이렇게 못 찾죠 다들. 어쨌든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뭐라고 나오죠?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통합 적용하여 건축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결합건축. 쉽게 나오면 건폐율 통합 적용이라고 나와서 결합건축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틀리겠죠. 지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잘 봐봐요. 2번. 고층이죠. 고층. 그러면 30층 이상, 120m 이상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써져 있으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돼. 오화야, 오화.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실제 평가사 기출 문제였어요. 나왔을 때 말 겁나 많았어. 맞는 거 아니에요? 이상에 써져 있으면 조문 그대로. 또 는여야 됩니다.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가셨죠? 오해게. 그 다음에 건축물 천재지변으로 멸실됐다. 재축이 맞긴 맞는데 주의할 건 연면적 합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동전 면적 범위 내. 동수, 층수, 높이는 법령 조례 적합하면 뭐 할 수도 있어? 넘을 수도 있지만 뭐 하죠? 그게 아니면 연면적 합계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 이해 가셨죠? 라고. 그 다음 내력벽을 해체했대. 이전을 물어보면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럼 주요 구조부를 해체했다는 말이 틀렸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아야만 이전이야.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잘 봐.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했대. 그럼 대수선 보는 순간 아싸 증설. 그럼 면적이 얼마든 대수선. 근데 건축 면적이 늘었대. 그렇죠? 그러면 증축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5번 질문 주의하셔야 돼요. 대수선 될 때는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작. 대수선 된다면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대수선이다. 증계 재축이 있다면 대수선보다 그게 우선이다. 이해 가셨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거 20번 건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오죠. 1번 새로 지었다.
신축. 3층을 5층으로 늘렸다? 층수가 늘었네? 증축. 멸실됐다? 산사태? 요즘 난리돼 이것 때문에. 그렇죠? 종전 범위내? 그러면 재축. 주요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옮겼다? 이전.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이니까 건축이 아니겠죠. 완전 거저. 5번. 됐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1번.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거. 143 왼쪽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지문 나올 때는 뭘 봐야 돼? 수선 변경인지 증설 해체인지를 구분해야 되니까. 수선 변경인지 증설 해체인지. 됐죠? 단어 구분합니다. 그럼 일단 수선 변경 나와 있으니까 30 이상. 땡큐. 수선 변경 나와 있으니까 3개 이상. 땡큐. 증설 해체이면 면적, 층수 관계 없는 거니까 땡큐. 보내기지마, 방주,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증해수변. 마지막 거 확인해봐. 됐죠? 그 다음 주피특의 증해수변. 대수선. 근데 외벽의 마감 재료지 실내 마감 재료가 아니야. 보내기지마, 그 마가 외벽의 마감 재료야. 실내가 아니고. 예, 아십니까? 시작. 보내기지마. 방주다. 아죠?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2번. 용도 변경 시설군 144. 용도 변경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 자산 전문 영역은 용도 변경 시작. 이건 상준이가 해봐. 시작. 잘했어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입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우린 이렇게는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산업 등 시설군에 대한 건 아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산업 등이 나오면 일단 뭘 떠올려야 돼? 공장. 그럼 공장 떠올리면 위험물이 있겠네. 쓰레기 나온다?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이 있겠네. 그리고 창고에 보관하고 주문 들어와 배달 가야 되겠네. 일하다가 죽었네. 그렇죠? 다 이게 뭐죠? 산업 등 시설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틀린 거야. 못 빼고 2번 빼고. 예, 가셨죠? 그리고 주거 업무 시설군에 노유자라고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 애들 관계된 건 뭐다? 교육복지지 이거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의 교육복지. 예, 가셨죠? 답은 2번이죠. 이런 걸 줬는데 틀렸다? 매년 예약입니다. 예약 알죠? 리저베이션. 매년 예약이야. 그렇게 아셔. 알았죠? 정답은 또 만날 수 있어. 우리 돈독하게. 그렇죠? 애기들. 그리고 딴 데 가면 되죠. 갈 데 없어. 그렇죠? 여기밖에 없거든. 어쨌건 보시면 돼요. 김포는 멀어. 가면 안 되고. 어쨌건 그럼 내용 보시면 되죠. 그러면 23번입니다. 마찬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에 시설군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집회시설군에서 많이 혼동하는 게 위락시설. 영업하면 판동숙이다. 운동. 교육복지에 대한 야영장 말고 수련시설. 야영장이 300 이상이면 수련이에요. 300 미만이면 야영장이고. 알죠? 그리고 주거 업무에서 교정, 국방군사. 군대하고 교도소에서도 잠자고 업무하더라. 이해 가셨죠?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는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평가사용 문제들이고 중개사용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용도 변경이다. 언제 허가받느냐.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뭘 적어놔야 되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일단 쓰고 시작해야 돼. 괜히 눈으로 보고 한다고 까불면 안 돼요. 나도 30년 돼가는데 지금도 써요. 이렇게. 안 쓰면 헷갈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써놓고 시작합니다. 허가사항 고르랍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니까 올라가는 걸 고르라는 얘기야 지금. 그럼 봐봐. 그럼 내용에서 첫 번째 봅시다.
운동시설이라는 것을 관광휴게로 간대요. 운동이면 영업하면 단동수기다. 동. 어디로 간대? 관광휴게 문화집회죠. 올라가니까 허가. 디귿번. 숙박이라는 거. 영업하면 판동수기다. 영업. 됐습니까? 뭘 위락으로? 문화집회. 허가. 그 다음에 내용에서 수련, 교육복지. 여기죠. 어디로 간대? 교육복지를 장례시설, 산업 등 올라가죠. 그러면 허가. 하지만 나머지 판매시설을 교육용으로, 영업하면 판동수기인데 교육복지, 신고 내려가죠. 종교는 문화집회인 것인데 어디로 가? 의료로, 교육복지. 그러면 신고죠. 답은 기역, 디귿, 릴. 시작. 기역, 디귿, 릴. 아주 기초 문제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 나올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10번 중에 7번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근데 요즘은 형태가 바뀌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사례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사례 문제로. 그 사례 문제가 26번 문제예요. 우리 스타일이죠. 26번이. 기출문제 고친 거야,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 문제도 과거에 이제 나왔던 문제였는데 요거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뭐냐면 용도 변경 나올 때 하단 부분을 보시면 올라가면 허가입니다. 내려오면 신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장기재 변경만 시청하면 나온단 말이야.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뭐 좀 물어봐요. 지금 예로 바꿔요. 그러면 주거 업무 시설군 안에서 있는 거니까 동일한 시설군 안에 있는 거라서 대장기재만 바꾸면 됩니다. 허가 신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좀 봅시다. 단독주택의 종류가 뭐 있죠? 다가공이잖아요. 근데 단독을 만약에 다가구라는 걸로 바꾼다고 합시다. 단독의 별표 1의 1번 단독주택 안에서, 그러면 별표 1 하나하나마다 안에서 바꾸는 거, 이거는 대장 변경 필요 없다. 그러니까 25번의 1번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바꾸는 거는 대장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30가지 중 하나 단독 안에서 움직인 거였으니까. 내 말 뜻 이해하죠? 요렇게 서로 바꾸는 거는 대장기재 바꾸면 되는데 30가지 중 하나인 별표 1의 단독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대장기재 변경도 필요 없다. 이해가셨죠? 그거에 단서가 또 있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미쳐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나중에 실무할 때 하세요. 문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나오면 틀리세요. 못 맞춰. 너무 복잡해. 그렇죠? 설명이 어렵습니다. 놔둬요 그냥. 그리고 용도 변경이 돼도 사용 승인을 받고 용도 변경이 돼도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허가 신고사항 모두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허가사항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를 한다. 모두 용도 변경도. 한 번 더. 용도 변경이어도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이어도 건축사 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용 승인은 허가사항이든 신고사항이든 100 이상. 건축사 설계는 허가사항으로서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내 말 뜻 이해하죠? 그거 내용에 대한 보시면 됩니다. 단서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말하면 복잡해요. 그리고 복수 용도를 인정할 수 있다. 뭐 같은 시설군 안에 있으면. 근데 다른 시설군의 간의 복수 용도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영업시설군의 판매와 문화집회 시설군의 위락을 같은 면적의 복수 용도로 허용한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용도 변경 은근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아는 게 난 내용이라고 봅니다. 더 깊어지는 건 너무 무리스러워요. 이거 사실 뒤에 가서 대수성 건축 수반하는 걸 연결해서 얘기하면 더 어려워져요. 거기까지 물어보면 틀리세요. 거기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봐봐요. 첫 번째,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한다. 대장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1번. 이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 신고하는 거지? 강남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여기 써져 있어요. 그림책에 아까 요 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특시, 특도, 시군구. 이게 특광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나온 적도 있다. 특별시의 A구다. 특별시장한테 용도 변경 허가해라. 아니라고요. 허가받아라. 누구? 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시군구지 특광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럼 내용에서 문제 본다면 2번 특별시 광역시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X. 같은 시설군 안에 있다. 그러면 대장기재 변경.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이상인 용도 변경한다면 사용승인 받을 없다. 신고든 허가든 다. 이해갑니까? 사용승인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용도 변경하는 면적이 500 이상이라고 한다면 모두 건축사 설계 아니 허가사항일 때만. 뭐라고요? 허가사항일 때만. 됐습니까? 금방 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됐고 마스터 66번 잘 봐봐요. 요게 기출문제로 이런 유형으로 많이 물어봐요. 요즘에 응용 문제죠. A도 B시의 의료시설이에요. 그럼 봐요. 적어봅시다. 자산 전문 영격은 주그 시작. 자산 전문 영격은 주그 용도 변경입니다. 그럼 지금 내용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의료시설이 있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인 건축물에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 요즘 스타일입니다. 의료시설 어디로 가야 돼? 교육복지. 됐죠? 이거의 용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교육복지에 대한 용도에 대한 부분을 어디로 간대? 서점으로 간대. 근데 2,000이야. 서점 뭐야? 이종 근생이지. 근생 어디 있어? 밑에 있네? 내려가니까 신고. 됐죠? 두 번째, 종교시설로 간대. 종교 문화집회시설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허가. 됐죠?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부분에 대해서만 뭘로? 업무시설이라는 걸로 바꾼대. 그러면 주거 업무에 대한 건 밑에 있으니까 어쨌든 허가 신고로 봤을 때 일단은 신고야. 됐죠? 그러면 용도 변경할 때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면 틀린 거죠. 왜?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은 100 이상의 허가 신고면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단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틀린 건 3번. 재밌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가. 그 다음에 A 도지사는 봐봐. A도는 좀 이따 볼 텐데 B시에 허가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 지역계획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B시장의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허가권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허가권 제한. 그리고 5번이 약간 생뚱맞은데 봐봐요. 문화집회시설과 숙박시설 같은 걸 복수용도로 허용한대요. 문화집회와 숙박시설은 다른 시설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수용도 허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건데 봐봐. 근데 문제가 의료시설로 돼 있다고 좀 나왔잖아. 좀 생뚱맞지. 뭐라고 나와야 돼? 의료시설과 문화집회시설이라는 것을 복수용도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문항이. 좀 생뚱맞지만 어쨌든 맞긴 맞는 거니까 약간 좀 이해합시다 우리가. 문제 만들다 보면 정신을 잃어요.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 라스트 144. 144. 요거 나와야 됩니다. 라스트. 그러면 건축법에 적용되어지는 대상 지역 좀 봐보자. 그럼 어디서 전면 적용되겠는가? 시작. 어디서 전면 적용되겠는가? 도시지역, 동읍의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작. 도시지역, 동읍의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건축법이 전면 적용돼. 왜? 복잡한 동네니까. 하지만 도시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닌 A라는 섹터는 저풀은 초원위에야. 도시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대지,
도로, 건축선, 방화지구, 분할 제한 적용하지 않아. 다만 건폐율과 용적률은 적용해야 돼. 대부분 이걸 답으로 많이 냅니다. 오늘 문제집의 내용도 그게 답이에요. 생겨놓고 27번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적용제외 건축물을 물어봤으니까 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이고 동업이 아닌 지역이다. 그럼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행하다 하지 않는 게 뭐냐? 답은 4번. 됐습니까? 건폐 용적률이 답인 겁니다. 쉬었다 갑시다.